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전 시간에 그 크로스라인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크로스라인, LOS, 그래서 그 역사 뭐 등등을 갖다가 그 근저를 알아야지 그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유래나 그거를 아셔야지만이 이제 나부터라도 그렇게 지켜야 되겠다, 그게 마음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좀 그 영어도 많이 들어가고, 원래 또 뭐 미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크로스라인이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화 자체가, 네트워크는 특히나 소수 마케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상품 마케팅, 뭐 인터넷 마케팅, 그리고 전통 상점에서 팔리는 거 뭐 등등등 해서 전 그 상품 마케팅, 상품이 팔리고 하는 그런 모든 그거에 우리가 불과 1%도 안 됩니다. 전체 우리 애터미뿐만 아니라 아메이 뭐 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만 가지 네트워크를 다 합해서. 근데다가 또 우리 네트워크는 편견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죠. 왜냐면 그건 전 수익의 원천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익의 원천 자체가 도매 소매 이거 다 안 하고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 직접 유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 광고를 안 하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언론은. 그런데다가 배가의 원리니까는, 사돈이 뭐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듯이, 괜히 저희가 무슨 이렇게 새끼 쳐가지고 불로소득을 버는 것처럼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네트워크 내로 들어온 분들은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네트워크가 없어질 때까지도 그럴 겁니다. 문화 자체, 그거는 뭐 그런 거니까 그 편견을 갖다가 바꿔내고 하면 되지만, 문화 자체는 이런 원칙들이 원천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으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이건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한 예로 그냥 우리 일반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63세 아버지고, 우리 큰애가 지금 34살 딸이 있고 30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저 아무리 제가 그 애지중지 이렇게 키운 애들이지만 이미 다 성인이 됐고,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간섭을 안 해요. 그렇게 크게 번나가지 않으면은 간섭 안 하거든요. 그래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렇게 존중을 해줘야 자기 스스로가 또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체승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뭐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그거는 참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미주알 고주알 너는 왜 그러니 그러고 그러면 싸움밖에 더 납니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어느 의미에서는 걔네들의 인생은 자기네들의 인생을 자기네들이 개척을 해야지, 뭐 부모라는 거는 보호막을 해주고 울타리가 돼주는 역할이지, 그거 갖다 걔 정신세계까지 들어가서 이러라 저러라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부모 자식 시간이 다 사실은 그래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랬었고, 뭐 그래야지 정상이라고 그래요. 두 개의 가정이 있는데 한 두 며느리라고 해요. 남이 집에서 온 식구라고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한 며느리는 입이 무거워.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좋은 얘기만, 그래요 좋은 얘기만 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절대로 입이 무거워서 딴 데로 얘기 안 해요. 저희 할머니가 그랬대요. 저희 할머니가 옛날 분인데도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할머니 뭐 많이 뭐 배우지도 않으셨죠. 그때만 한문이나 공부하신 분이고 그 정도인데,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존경하니까 저희가 제사 지내고 그 할머니 전 어렸을 때 아픈 것만 좀 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돌아가셨지만도 이렇게 존경을 하고, 그래도 그 뿌리에 내가 나와서 나도 좀 그런 끼가 있나 보다 그러고 그것도 살아가는데. 근데 한쪽 며느리 같은 경우는 푼수떼기, 그냥 뭐 여기 있는 얘기 저기다가 옮기고, 그리고 또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 약간의 푼수기죠. 거기다가 또 말 옮기기를 갖다가 밥 먹듯이 해요. 그냥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막 해갖고 온갖 분란들은, 사실 그 쓸데없는 그런 거를 갖다가 자기도 모르는 푼수떼기인데다가 말을 옮기는 거를 갖다 너무 밥 먹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온갖 집안에 그 문제 나는 거는 전부 다
그 며느리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런 경우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집안이 화평하겠습니까? 그 조그만 가정 하나만 보더라도. 근데 우리는 네트워크라는 생태계 자체가 소수 마케팅인데다가 우리끼리만이 하는 폐쇄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만이 하는 자기들만의 리그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폐쇄 사회 속에서 내로남불 또 푼수 말 옮겨서 좋지도 않은 얘기 좋은 덕담도 옮기는 것도 너무 자주 하면은 안 좋은데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그냥 긍정적인 표정만 짓고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자꾸만 이렇게 옮긴단 말이죠. 그 옮기고 하다 보면 그쪽에서 들은 걸 또 좋지도 않은 거 부정이 부정을 양산을 시키려.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원칙하고 크로스라인 금지의 원칙하고는 거의 아주 완투의 원칙인데 거의 이게 통해 있습니다. 내로남불에 뭐 푼수떼기에 그다음에 말 옮기고 다니고 그것도 좋은 얘기 옮기는 얘가 없어요. 주로 나쁜 얘기가 아주 거기에 또 그냥 또 풍선 효과처럼 그냥 뒤집다 이렇게 하고 그게 또 나비 효과까지 이래서 여기 있던 얘기가 저기 부산에서 다 놀고 앉아 있고 또 가뜩이나 우리는 폐쇄 사회거든요.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재확산돼 가지고 전체가 그게 문화가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혹자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아메이나 허벌라이프 특히 아메이 같은 경우는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딱 무슨 사관생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도해지 사람 같고 좀 깍쟁이 같은 맛 있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 세련되고 스마트하고 좀 이렇게 좀 뭐를 좀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통속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좀 그렇게 수준이 좀 떨어지는 듯이 이렇게 보인다는 그 자체가 사람은 다 거기에요. 다 그런데 그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는 뭐가 있어야 그 5가지 원칙으로 그 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거기에 5가지 개념이 네트워크를 아메이라는 그거라 하는 그쪽의 문화 풍토는 5개 원칙과 5개 그 개념을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거는 그냥 문화적으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이렇게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딴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개념 없는 네트워크 개념 그 자교팀 부복에 거기서 하나 어긋나는 얘기를 딱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래? 저 웃긴 사람이네. 그러고 완전히 그냥 뭐 왕따 분위기가 아니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여기는 개념도 뭔지도 몰라. 그리고 1분 스피치를 왜 해야 되는데 난 그냥 듣는 거 듣는 게 편해. 뭐 내가 뭐 또 얘기를 해. 뭐 이런 분위기에다가 그나마라도 그러면 진짜 가만히나 계시지. 거기 나가서 그냥 뭐 크로스라인 금지의 원칙이라는 건 용어 자체도 모르니까 가서 막 그냥 푼수처럼 막 옮기고 남이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또 그걸 또 재확산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문화가 그냥 여기저기 그러니까는 왜 나만 그랬어? 저건 더 하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문화가 자체가 그랬다는 게 그 문화를 그렇게 만든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원칙과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칙과 개념을 왜 몰랐냐? 그 중엔 저같이 아메이를 갖다가 오래 했던 사람들 모르고 저 말고도 저보다 더 뭐 이런 거 잘 아시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려고 그래도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저 마이크로 이 책을 보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금도 책이 계속 나가요. 그래서 이 유튜브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하려고 그래도 나 하나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긍정의 원칙을 나 혼자 지킨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딴 데는 안 그러네. 그리고 크로스라인 금지 원칙을 오늘 이 강의 들었으니까 그렇지. 맞아. 일반 상식적인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게 맞는 얘기야. 그래서 교양 있게 그야말로 진짜 그러겠다.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했다. 근데 딴 데가 다 안 그러니 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그렇고 그 개념조차도 모르고 그냥 마구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 혼자 이게 지켜지겠어. 그러니까 5개 원칙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저기 아메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 원칙에서 어긋나는 얘기 하네 저분. 저 사람 또 개념 없는 소리 하네.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서로가 다 개념이고 원칙이고 세우는 것도 없고 모르니 그냥 누가 누구를 뭐라 그러고 그런 이상한 눈초리를 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그 근본 잘못된 그거에 기본이 되는 거, 그 제일 원흉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거는 직급도전, 배팅 문화 때문에, 배팅 직급도전 문화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왜 자꾸만 마이크로는 기승전 무조건 배팅 직급도전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올바른 교육이 일어나지가 않고 그냥 맞춰가지고 가갖고 그냥 직급수당 받아먹는 그쪽으로만 그냥 혈안이 돼갖고 그거 하다 보니까 문화 자체가 다 그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걸 왜 지켜야 된다는데 뭐 카드 맞춰서 이렇게 가서 해서 먼저 공중에 떠 있는 건 나는 먹는데 저 바보들은 못 먹고 앉아 있어. 뭐 이런 문화로 13년 전부터 그렇게 모았거든요. 그때 11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14만 8천 원에 10만 PB를 부여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카드 긁어서 가는 게 225만 원이면은 250만 PB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가서 됐어요. 근데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그분들이 그냥 얘기하는데 요즘은 500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250만 맞추는데 작게 맞춰도 500 이상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 225만 원이면 됐는데 500만 원? 그건 2점 몇 배가 올랐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도 그리고 뭐 그걸 배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 재판매 다 잡아서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근데도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못 하는데도 못 하죠. 그걸 하면 바보지. 그리고 이제는 메리트 없어요. 그거 직급도전 그거 해봐야 그 네트워크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아무리 뭐 새로운 노조 간보합니까? 네트워크가 없는데. 그러니까 안암팍으로 그걸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 문화는 남아 있어요. 그 문화가 남아 있고 문화가 그냥 아주 이골이 나게끔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직도 거기에 미련을 갖고 있는 중간 직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오래한 중간 직급자들. 그분들이 오매불망 나는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나와서 그 한 줄은 저 안에 대시적이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이쪽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100년 기다려 보십시오. 나오면 뭐 합니까? 5원칙과 5개념을 가지고 진짜 그게 하나라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서 배움이 짧고 이해력이 떨어져 가지고 하더라도 문화가 그러면은 오 그런가요? 그러고 그렇게 가는데 근데 여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전부 난 여기 이런 안 돼. 그렇고 그만두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좋은 애터미를 가지고 왜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화를 바꾸는데 문화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자꾸만 이런 건전하고도 있는 그대로의 그 60 몇 년 동안에 있었던 그걸 갖다가 근본서부터 캐서 사례서부터 캐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저 말고도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또 제 책 같은 경우도 많이 보시고 그래 현실은 이렇지만 나 하나라도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꼭 그러면은 이게 어느 시점이 돼서는 이제 그게 많이 진작이 되면서 문화가 바뀌는 거죠. 이제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그 문화가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저는 할 거거든요. 현실적인 의미로 얘기했을 때 이게 유튜브에 갖고 뭐 돈이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열이 들어갔다 그러면 둘 나오는 거 같고 그러면 여덟이 쏘는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화를 바꾸자고. 그리고 또 저는 여기 약간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름도 많이 그 유명해졌기 때문에 또 재미도 있고 저는 사명감도 있고 괜히 이렇게 쓸데없는 의협심이 제가 쓸데없는 게 아니죠. 굉장히 유명한데 돈이 안 되면은 집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 쓸데없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인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 얘기가 그런데 언젠간 그 문화가 그게 올바른 문화고 그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유튜브라는 게 되게 웃겨서요. 5,000명까지 육박을 딱 해놓고 나서 거기서부터는 변동이 없어요. 빠지는 사람도 없고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려고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왜냐면은 지금 한 25,000명 정도 2만에서 혹자는 뭐 2만에서 25,000명 정도로 갖다가 진성 사업자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한 6천 몇 명, 한 7천 명 가량이
그래도 200 이상 받는 사람이라고 나와서 지금 데이터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 지금 뭐 그래도 그 뭐 후원 수당을 갖다가 2번 만내 3번 만내 뭐 이런 분들 이런 정도까지 다 합해서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보는데 한 5천 명 정도가 제 구독자입니다. 그거를 봤을 때 약 한 20% 정도가 그건 아니야 그래서 나가지도 않고 해야 그러고 안 들어오는 2만 명은 뭐냐면은 마이크로 죽었어. 마이크는 이제는 뭐 얘기해도 별 영향도 없고 뭐 등등등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아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제 거는 보지도 못하게 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뭐 그 다 들어와봐야 2만 5천 명 돼도 돈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보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5천 명 중에 한 분, 두 분이라도 그 오랫동안 쪄들어 있는데도 역시 진리는 어디 안 가는 거니까는 제대로 알아듣는 분이 한 분이라도 개득을 하셔서 이렇게 돌면은 그게 보람이라는 얘기거든요. 또 신규 그렇게 많이 오염되지 않은 분들이 이거를 갖다 듣고 진짜 대단해요 그러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하게끔 되는데 저는 계속 그 문화가 바뀔 때 일조를 할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자, 크로스라인 금지 원칙이 그 용어도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아셨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걸 아셨는데 그래도 아직 느낌이 잘 안 오셔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 한번 쉽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부모 자식 지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아메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메이는 스폰서 예우하고 원칙 준수하며 아자아자 글로벌 아자줌 화이팅 글로벌 아자줌 연합 파이팅 뭐 이런 식의 구호를 해요. 스폰서 예우하고 원칙 준수하며 그거를 저도 근 5년 동안에 갔다가 그거를 그냥 매 미팅 때마다 우리가 미팅 들어갈 때마다 뭐 저 사원 얘기하고 뭐 그러듯이 우리는 그냥 일본 스피치 하기 전에도 저 스폰서 예우하고 원칙 준수하며 아자아자 화이팅 그러고 제일 마지막 멘트는 다 이걸로 끝났어요. 그 길을 5년을 갔다가 매일같이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인데 제가 왜 제 유튜브 아무리 들어도 스폰서 예우하고 원칙 준수하며 이 구호를 갖다가 제가 얘기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스폰서 예우하는데 스폰서가 직급 도전 관련돼 있는 그 스폰서인데 뭐 존경할 게 뭘 예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되고 우리는 원칙 사회지 그런 규칙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뿐이지 그 나쁜 의도로 배팅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런 스폰서를 갖다가 예우하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써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이 크로스라인 금지 원칙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득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원칙을 절대 긍정의 원칙 또 크로스라인 금지의 원칙을 알아듣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하면 그 스폰서는 예우를 해가면서 바로 스폰서가 바로 자기한테 이거를 안내해준 스폰서가 내가 저 태어나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 엄마 밑에서 태어난 거 아니듯이 어차피 그분이 내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분 어떻게 사람이 다 단점만 갖고 있겠어요? 근원적인 알고도 저지르는 그런 나쁜 그거 아니고라면은 얼마든지 그분 예우하고 또 그분하고 또 팀워크 맞춰서 이게 가는 게 제일 직접적이죠. 할아버지하고 하겠어요? 증조부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스폰서가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보다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나이가 많이 먹었든 덜 먹었든 뭐 손녀 딸 같은 사람하고가 스폰서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도 그분하고 같이 마음은 똑같아요. 부모 자식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을 예우하고 그렇게 해서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러고 가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뭐 그냥 뭐 PB만 올리고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되는 게임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 혼자 그냥 가갖고 어떻게 그냥 판매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복제를 한다고요. 그건 진짜 그야말로 또 꿈 깨야 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인품이 좋으시고 원래 그 아까 두 며느리 중에서 원래가 입이 무겁고 좋은 얘기만 전달하고 나쁜 얘기는 절대 그냥 자기 손에서 그냥 이러신 분들 그러면서도 전달하다 다니고 활동력도 그러신 분들은 지금 저기 높이 올라가신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단무지 정신으로 그냥
이렇게 가신 분들 체험으로 그냥 난 미쳐가지고 가는 분들 그건 못 말립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도 가면서 그분들이 제 이 강의를 갖다가 그러면 그거였는데 이거 뭐 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저도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역사 속에서 나온 거고 우리 63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 제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삭혀서 여러분 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룹을 만드는데 기초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항상 전화했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는 얘기. 기초가 빈약하니까.